좋아요, 구독. 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 최고의 주식 경제 투자 가이드 유튜브 명품 방송 프로그램 서울경제TV 경제 싸싸싸싸부 진행 및 분석을 맡고 있는 배추도사 배종찬입니다. 제 옆에는 레몬 향기 풀풀 나는 김민수 대표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민수 나 왜? 떨고 있나 이거 아닙니까? 아, 저 부른 줄 알고 반말을. 어우, 죄송합니다. 네. 네. 아, 너무 친근하게 해서 옆집 분이신 줄. 여튼 주민등록상으로는 제가 형이죠. 아, 형님. 식사하십니까, 형님? 그래. 네. 좀 네. 잘해. 네, 형님. 네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또 한 사람의 동생 덩치는 형입니다. 네, 센트럴 밸류 파트너스 네, 여의도 색강령 네, 잠깐 세고 있는 박창윤 이사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아우, 지금 처음 한가- 뵀는데 네. 너무 이 귀에 눌려가지고 네. 저 귀요? 어느 타이밍에 네. 끼어들어야 될지 질문하면 답변해 주시고요. 네, 함부로 이야기하지 알겠습니다. 마시고. 아이 딱꼭 담고 네. 있어야겠네요. 전직 실험 선수라는 또 이야기가 있던데 맞나요? 소문이 그렇게 돌았나요? 네. 제가 전직 농구 선수 얘기까지 들어봤거든요. 네. 만찢남 혹시 들어보셨어요? 고릴라, 채치수, 아, 슬램덩크. 아. 네. 불필요한 애드립은 자제해 주시고. 네. 자, 그런데 패널을 야단치시면 어떡합니까? 김민수 대표와 같은 회사에서 근무를 했다고 지금 알려지고 있는데 맞습니까? 아, 예, 맞습니다. 아. 메리츠. 회사는 잘 나가던데 두 사람은 나왔네요. 챙겨가지고 그게 예. 아니라 독립을 한 거죠. 졸업을 한 거죠. 알겠습니다. 예. 졸업을 한 거죠, 또. 네. 그 세계를 아직 잘 모르셔서 그런데. 알겠습니다. 아무런 쓰잘데기 없는 이야기. 그러네요. 네. 자, 본격적인 그나마 좀 영양가가 있을 법한 이야기로 들어가겠습니다. 자, 경제 사브 하면은 2차 전지. 2차 전지 하면은 경제 사브입니다. 자, 김민수 대표 주가도 올랐죠. 올랐죠. 예, 네, 예. 김민수 대표의 명언. 에코프로 100만 원 간대. 자, 어떻습니까? 갑니까 안 갑니까? 지금 기준으로 26만 9천 원 남았습니다. 예. 네. 자, 최고를 찍었더랬었고 다시 좀 꺼졌다가 올라가고 있네요. 가야죠. 가야 해. 뭐 이런 건가요? 네, 그때는 조정받을 땐 얘기도 안 하시더니. 네. 아니, 이제 또 올라가면 또. 뭔 소리예요? 나는 에코프로가 100만 원 간다라는 이야기를 여러 차례 강조를 했던 사람이에요. 저희가 그 수장님이 다른 프로그램 출연하셔서 바쁘셨을 때 예. 그때 그 지금 우리 패널님 뭐 흐르지 아, 않았어요? 네, 괜찮습니다. 네네. 네. 그때 패널님과 저희가 같이 동일하게 예. 이게 사셨다. 저도 샀다. 이러면서 이제 교감이 맞추다 보니까 그때 조회수 뿜뿜. 음. 예. 네, 그런 거죠. 이건 예. 그렇고. 이런 식으로 뒤통수를 치는 거. 네, 알겠습니다. 앞통수도 가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또 다시 불붙고 있는 예. 2차 전지 쪽. 그래서 아, 근데 거의 다 왔는데요, 지금 보니까. 오늘 79만 원까지 찍었는데요. 장중엔 아, 장중에? 82만 원 직전 고점대 비슷하게 갔다가 그러네요. 또 조정받네요. 예. 뚫으면 100만 원 가겠어요, 진짜 이거. 일단 이렇게 힘을 받는 가장 큰 이유는 뭐예요? 지금 주도 섹터 아닌가요? 에코프로. 테슬라가 사상 최장 13거래일 연속해서 올라오는데 그렇게 쏴주는데 글로벌 선도주가 쏴주는데 우리 한국의 2차 전지 대장이 에코프로도 같이 손에 손잡고 달려줘야죠. 그러니까 이게 이른바 트와이스의 사사사 이거네요. 이거 싸싸싸 이렇게 해야 되나? 그때마다 너무 힘들어요. 저거. 아씨 아무리 연습해 올 걸 그랬어요. 아니 이거는 안 잘 나갈래야 안 잘 나갈 수밖에 없는 거네요, 그죠? 일단 테슬라 영향. 예, 일단 수급이 좋다. 네, 테슬라 예. 영향 상당히 강하게 나오고 강하게 있다. 나오고 있다. 그리고 2분기 실적 얼마 안 남았잖아요. 이제. 예. 그에 따른 또 기대치도 올라오는 것 같고. 지금 뭐 리튬 가격이나 이런 것도 나쁘지가 않은 거죠. 리튬 가격이 5월 저점 대비해가지고 한 60% 정도 올라왔어요. 5월달 대비해가지고. 올라갔고. 4월달 대비 5월달이 한 60% 정도 리튬 가격도 예. 올라왔어요. 그래서 포스코홀딩스 이런 친구들도 많이 올라오잖아요. 예. 아니 이런 사람이 왜 메리츠에서 잘린 거예요? 아이 졸업했다니까요 또. 괜찮은데 내용이. 예, 여기 대표님도 졸업하셨잖아요. 졸업하셨고 아니, 그 저도 험난한- 아니 좀 좀- 불명예 졸업이고. 자 그래서 네. 에코프로는 괜찮은데 네. 자 에코프로 BM
그리고 다른 종목들은 2차 전지 쪽은 어때요? 뭐 일단 다 양호하다고 봐야 될까요? 며칠 올라오다 보니까 조정은 나오겠죠. 또 예예. 직전 박스권 상단부 들어오게 되면 예의죠. 약간 예의가 없으신 분들은 이해를 잘 못하실 수 있습니다. 예. 네네. 예. 이런 걸 눈빛이. 반응하지 않는 것도 예의예요. 그러네요. 감사합니다. 예. 예. 근데 이게 보면은 이제 에코프로는 하나가 나온 것 중에 하나 그게 있습니다. 수급 이슈가. 네. 지금 현재 어제까지 보니까 공매도 잔고 5.35%. 이게 쭉 늘었다가 살짝 좀 주춤했다가 다시 느는데 이거 어떻게 이런 느낌이죠. 네. 그런 쪽에서 지금 아마 그때 보면은 올라갈 때 보면 외국 기관 쪽에서 셀리프트 엄청 많이 나왔었죠. 그러네요. 네. 그 다음에 주가 조정 나오니까 얘들이 뭐 했냐면은 삽니다. 네. 그래서 공매도 잔고가 떨어지더라고요. 예. 살려주세요 그런 거죠. 네. 그래서 공매도 리포트 나오고 여기 나오다가 최근에 나오는 거는 어제 또 12일 날 나왔던 얘기가 그거죠. FTSE 편입 관련된 쪽. 예. 이게 나오기 시작하면서 거의 편입하게 되면 뭐 금액은 산정이 안 된다고 합니다. 뭐한 4, 5천억 정도 들어오지 않나 뭐 이런 얘기도 들어왔고. 근데 거기서 또 하나 그럼 하반기로 가면서 또 기대하는 게 그거죠. 이때 또 막 움직일 때 MSCI 또 편입된다. 실패했죠. 일단 실패 다시 시도. 이렇게 되면은 또 수급 들어올 수도 있는 거겠죠. 이런 과정을 봤을 때 게다가 또 시가총액 MSCI는 계속 또 시도가 되겠죠, 그죠? 예. 되겠죠. 예. 지치지 꺾이지 않는 마음. 8월 예. 얘기 있더라고요. 8월 네. 얘기 있으니까 지금 사야죠. 예. 네. 미리. 8월이니까. 8월 달 되면 팔아야죠, 그때는 오히려.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을 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아직 움직이지 않을 때는 먼저 사고 사람들이 움직일 때는 또 팔기 시작을 하고. 그쵸. 근데 에코프로를 길게 보시는 분들은 703만 원, 네. 180만 원. 잠깐만요. 703만 원은 무슨 이야기예요? 703만 원을 2035년 목표가. 한 번 증권사에서는 180만 원 예. 목표가 말씀하신 분도 계시고. 그러니까 지금 이 정도쯤이야 그냥 거쳐가는 과정이라고 보는 거겠죠. 예. 자, 그러면은 우리가 2차 전지 그러면 일단은 뭐 간판 종목이 에코프로니까 이렇게 보고 또 봐야 될 종목이. 요즘 보니까 혹시 뭐 분리막 쪽도 분위기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요? 네, 최근에- 우리 그동안 양극재 이야기하고 좀 그렇게 이야기를 해왔었는데 네, 분리막 이야기는 좀 오랜만이네요 또. 네 그쪽과 네. 좀 분리하겠다 입장 쪽에서 네. 분리막 종목들이 알겠습니다. 또 빨리 차단시키시네요. 네. 상장할 때는 참 좋았는데 SKIE 그렇죠. 테크놀로지가 상장 당시 또 뜨거웠었죠. 그때. 따따상이었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죠? 예. 그리고 그때가 끝으로 그러니까요. 네, 그때 한 몇 개월 버티다가 이렇게 쭉 내려왔다가 강간무소식이었는데. 네. 움직이는 변하고 또 보니까 요즘에 상장 뒤에 너무 고생했다라고 하는 WCP. WCP. 예, 이쪽도 지금 한번 쭉 움직이고 세게 예, 오죠. 예. 네, 이렇게 나오는 현상인데 어떻게 우리 박정윤 이사님께서는 분리막 쪽 어떻게 보십니까? 요즘 뜨거운 이쪽이 쪽인데요. 습식 쪽 분리막 쪽이고 이쪽이 돈이 안 된다는 이런 그렇죠. 분위기가 좀 있었고요. 네, 상당히 시장이라든지 진입장벽 이런 건 되게 좋은데 시장에서 많이 주목을 못 받았어요. 그러니까 당장 숫자나 이런 것들이 딱 후킹한다고 하죠 우리가. 그래서 이렇게 딱 오는 거 자체는 양극재 쪽이었으니까. 그렇죠. 에코프로나 에코프로 BM, 코스모 신소재, 코스모 화학 그리고 최근에 금양까지 뭐 이런 종목들이 뜨거웠고 그리고 포스코 홀딩스를 주축으로 하는 수산화 리튬 이런 쪽이 뜨거웠는데 이쪽은 완전히 소외됐단 말이에요. 소위 아픈 손가락이었는데 최근에 이쪽도 드디어 볕이 뜬다. 고생 끝 행복 시작. 이런 건 어떻게 봐야 될까요? 좀 생산적인 공간학대로 봐야 되나요? 아니면 좀 밀려서 어쩔 수 없이 여기까지 왔다 이렇게 봐야 될까요? 비어져 있는 바스켓을 채워나가는 과정이라고 보고 있고요. 예. 그리고 이게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가는 시점 자체를 우리가 24년 카운팅을 하고 있었는데 그 시기 자체가 이제 도래하고 더 빨리 있으니까 왔다. 그런 부분이 도래하고 있으니까 지금은 우리가 좀 비어진 바스켓 채워가는 과정이라고 1차적으로는 보고 있어요. 예. SKI 테크놀로지가 가고 WCP가 같이 따라가는 예. 분리막조. 그동안에 완전히 분리돼 있었다면 이제 우리 같이 가자. 야. 손잡고 같이 가자. 조금씩 드립이 나오시네요 이제. 네, 네, 네. 아니 이게 채치수의 표현이네요. 비워진 바스켓을 채우고 있다. 그러니까 더 바스켓볼. 바스켓볼. 바스켓맨. 이런 사람들은 회사에서 붙잡았어야 될 것 같은데. 저희 같이 손잡고 졸업했습니다. 네. 자, 예. 그래서 네. 분리막쪽도 괜찮고 이전에 이야기를 하실 때 우리 또 김민수 대표가 종목에 관한 방송 쪽에서 단연 두각을 나타내고 있어요. 그러세요?
아이, 제이구나. 예. 칭찬해 좀 듣고 있어요. 아, 근데 예. 그 중에서도 충전기 쪽에서도 많이 좀 강조를 해주셨잖아요. 네. 지금은 어떤 상황이에요? 충전기 쪽은? 충전기 쪽에 하나가 뭐 요즘 시그넷도 예전에 이야기를 해주셨고 LS 쪽도 많이 이야기를 하셨던 적이 있었고. 아유, 꾸준하죠. 어제도 신고가 뽑았잖아요. 네. 뭐 말 다 했네. 주가로 이미 다 얘기 끝났다. 예. 예. 그러면서 또 그 얘기를 할 때 이제 뭐 변압기, 전력기기 쪽 가면서 이제 또 같이 연결될 게 전선 쪽이다. 예. 그것도 같이 연결되게 되면 어제 또 강했던 게 일진전기. 끝. 참 일진 쪽도 좋네요. 그러니까 무서워요 회사가. 주가 안 올리면 일진으로 변해. 위험합니다. 위험합니다. 이게 곧 이 드라마가 넷플릭스나 아마존 쪽에는 올라오겠네요. 이거 무슨 뭐 컨텐츠 회사입니까? 알겠습니다. 네. 아, 우리 재룡도 끼워주시죠. 재룡도 재룡전기도 가야죠. 좋죠. 예. 아유, 재룡도 좋고. 재룡도 가고 재룡도 뭐 고점에서 잘 안 밀리고 또 이 회사는 이름 때문에라도 못 잊어버리겠어요. 재룡. 재룡. 근데 주의하셔야 될 게 재룡 산업이 있고 전기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그것도 하나 HD 현대 일렉트릭. 대표적인 게 또 이런 회사들이죠. 그렇죠. 예. 자, 이를 또 쫓아가는 것 중에 하나가 효성중공업. 효성중공업. 네, 이런 것들도 가고 있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하나의 트렌드가 돼서 움직이는 것들 이것도 다 같이 충전과 변압기와 이렇게 되는 그러네요. 거는 신재생 에너지와 함께 다 이게 하나 맞물려서 가는 이런 상황. 이른바 전기 일렉트릭 계통이 요즘에 괜찮다라는 거. 그렇습니다. 이것도 좀 주목을 네. 하실 필요가 있을 것이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이게 흥미로운 게 2차 전지라는 게 우리가 뭐 셀이니 뭐 양극재니 분리막이니 충전기만 생각하는데 이게 조금만 더 넓혀 보면은 전선이나 이쪽까지도 연결되네. 변압기까지도. 그죠? 인프라 어떻게 보십니까? 투자가 들어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예. 그러니까 1970년대였죠. 그때 예. 이후로는 뚜렷한 투자나 이런 것들이 없었는데 이제 그 호기가 도래했다는 거죠. 무려 얼마 만에? 60년 만에. 야. 거의 한 50년이 넘었죠, 사실. 어. 50년 만에 이런 호기가 도래했다는 거고. 최근에 이제 테슬라가 음. 이 슈퍼차저 있잖아요. 그렇죠. 슈퍼차저가 포드E에서 GM까지도 이게 들어간대요. 아. 그러면 이제 테슬라 슈퍼차저로 이제 이런 것들이 표준화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공격적으로 그동안에 중소기업들이 너도 나도 나 충전기 하겠어. 하게 이런 부분이 다 여기저기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통일이 안 됐잖아요. 이게 통일이 되면 어떻게 될까? 미국에서도 발빠르게 인프라 구축 나서지 않을까? 그러면 당장 말씀을 하셨던 이런 변압기부터 전력 설비 관련된 전선 관련된 이런 주요 종목들도 미국에서 확실한 수주 잔고를 바탕으로 올라오고 있다는 거죠. 이 친구들이 1분기 실적도 다 서프라이즈 났어요. 2분기도 좋고 24년까지 연평균 성장률이 30% 넘어가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이쪽은요 그냥 작게 보면 안 될 것 같아요. 단순히 반짝하는 것이 아니라 길게 가야지. 길게 봐야 됩니다. 이쪽은. 그러면 이 시장 자체 주도를 앞으로 테슬라가 좀 상당히 할 가능성도 열려 있다. 테슬라는 무조건 같이 따라가는 친구고요. 그쪽으로 같이 갈 수 있는 우리나라의 이런 그 전력 설비, 발전 설비 업체들 같이 봐야죠. 테슬라와 네. 관련이 있는. HD 현대 일렉트릭의 경우에가 제가 지난주에 관련 리포트를 이거 봤었는데 4월 달에 수주 잔고를 추가적으로 더 늘렸더라고요. 1분기에 수주 잔고가 한 8억 불 정도 수주를 했고요. 테슬라 수주 잔고를 말씀하시는 거죠? 미국 쪽을 주축으로 하는 이런 전력 설비 수주 잔고요. 그리고 지금 최근에 UAE 쪽에서 이런 변압기 이런 쪽에서도 수주를 받았고 미국 쪽에서 이런 부분 자체가 공격적으로 늘어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올해 한 26억 불 정도였나로 기억을 하는데 이런 부분이 연초 대비해서 가이던스를 좀 더 높여버렸죠.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분위기가 상당히 좋아요. 그리고 숫자가 나오고 좋아합니다. 가자. 아니 근데 김민수 대표 박정현 이사가 지금 이제 미국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궁금한 거 하나는 뭐냐면은 이제 중국 쪽은 우리가 상당히 이제 좀 위축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또 하나 생각하는 게 좀 창구로 열릴 수 있는 것은 중동이다 이런 생각도 드는데. 뭐 중동. 좋습니다. 중동요. 중동, 미들리스트. 그러니까요. 좀 중동과 이렇게 연관된 이 전력이나 전선이나 이쪽도 뭔가 좀 열려 있는 게 있어요. 하나의 축이죠. 축일 수 있는데 지금 상황에서 또 그런 건 있습니다. 이게 한때 뭐 네옴시티 관련된 얘기도 많게 나오는데 요즘 들리는 얘기는 사우디아라비아가 과거 네옴시티 예산을 짤 때 유가의 기준이 뭐 $90, $80대를 기준으로 사다 보니까 지금 $70대까지 내려왔죠. 조금 재정이 그렇대요. 그래서 이게 생각보다 좀 저희 전문 용어로 하게 되면 빵꾸. 그러다 보니까 이거에 대해서 지금 적극적으로 자꾸 감산 얘기를 직접적으로 하는 거죠. 그래서 그게 나와서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싶은데 아직 유가는 지금 $70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아마
네옴시티발 관련된 얘기가 또 쑥 들어갔지 않습니까 지금. 그러네요. 네. 그래서 이거는 아마 제가 보기에는 물론 또 언제 그랬는지 또 진행이 될 수는 있겠지만 지금 단기적으로는 유가랑 같이 봐야 되지 않나. 아, 아마 그쪽의 수주도 계속 나오고 있긴 합니다. 이게 이른바 네. 중동 호르무즈 기회라는 게 찬스라는 게 이게 유가하고 또 연동이 돼 있네요, 그죠? 그럴 수밖에 없죠. 아, 그들은. 네. 일단은 우리가 좀 더 기본적으로 우리가 기댈 만한 미국 쪽 또 뭐 유럽 쪽 이런 변수를 좀 더 무게 있는 좀 안정적인 변수로 판단을 하고 있어야 되겠네요, 그죠? 예, 빙고. 빙고. 네. 자, 근데 박 기자님, 일단은 우리가 자 반도체가 있고 2차 전지가 있다. 그런데 자 반도체에다가 투자를 할까? 아니면 지금 우리가 2차 전지 이야기하고 있는데 2차 전지 쪽에 더 힘을 실을까? 이런 고민을 하는 사람들한테는 일단 어떤 기준을 먼저 살피라 이런 얘기를 좀 할 수 있을까요? 저는 그냥 둘 다 사면 될 것 같은데요. 어. 고민할 필요 없어요. 근데 반도체 빠지면 반도체 사고, 어. 2차 전지 빠지면 2차 전지 사고. 왜냐면 최근에 순환 매장이잖아요. 아, 순환 매장이니까 올라가는 종목 쫓아가기보다는 오늘 빠지는 종목을 사자. 아, 그게 나을 좀 것 같아요. 조정되는 예. 지금 현재 짜장면이냐 짬뽕이냐 이런 느낌 같아요. 짬짜면. 짬짜면. 근데 짬짜면 먹으면 망해. 아, 차라리 오늘 짜장면 먹고 내일 짬뽕 먹고. 이건 제 개인적인 취향입니다. 개인적인 취향인데 아. 짬짜면을 먹으면 짬뽕 국물이 짜장면으로 넘어가서 망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냥 기준 딱 갖고 짜장면이나 짬뽕이나 딱 정해야 되는데 2차 전지하고 반도체 그쪽으로 이제 딱 하나 정해가지고 이거 하긴 하는 건 맞는 것 같아요. 근데 아하. 우리가 이제 포트폴리오 관리하는 데 있어서 이게 잘 되면 좋지만 요즘에 순환매가 워낙 빠르다 보니까 지금 주도 섹터라고 하는 2차 전지와 반도체 빼놓고 갈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한꺼번에 다 살라고 하지 마시고 지금은 올라가는 쪽은 올라가게 냅두고 오히려 빠지는 쪽 반도체 빠지면 반도체 사고 그다음에 2차 전지 빠지면 2차 전지 사고 이런 식으로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아, 좀 이렇게 교차 매수를 한다, 매도를 할 수도 있다. 샀는데 그 다음날 또 빠지면 또 짜장면 먹는 겁니까? 또 짜장면 먹고 더 싼 걸로 할인하는 걸로. 올라갈 때까지 계속. 김민수 대표는 어때요? 요즘에 방송에서 이 질문 참 많이 합니다. 2차 전지냐, 네. 반도체냐. 근데 기회는 그래도 2차 전지가 좀 많은 거 아니냐 이런 얘기를 또 하기도 하거든요. 아주 좋은 표현 하셨지 않습니까? 네. 뭘 고민하십니까? 다 아, 짜장면 계속 짜장면. 반등하게 되면 이제 짬뽕 먹어야지. 이러면 되는 거죠. 할인 쿠폰 주고 있는데 그렇죠. 지금 오늘 특별 요거트 할인 2개 주는데. 500원 할인 1,000원 할인 들어갈 그렇죠. 때는 짜장면 먹고 그렇죠. 그 다음날 짬뽕 할인 들어가면 짬뽕 먹고. 먹는 거엔 지금 뭐 저 먹는 거에 진심입니다. 여기 커밍아웃 안 해요. 먹는 거에 진심. 최치수. 아니신 것 최치수. 같으세요? 왜? 네. 비슷하지 않. 아니 좀 줄이고 있어요. 아 그러세요? 다이어트. 와. 자, 뭐 2차 전지 관련해서 우리가 좀 더 좀 또 이야기해야 될 거리가 있을까요? 그리고 또 요즘 보면은 또 부각받는 것 중에 하나가 실리콘 국제. 이쪽은 또 최근에 얘기가 좀 더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어차피 대주전자재료. 그렇죠. 최근에 움직임 보면은 어차피 2024년도부터는 다 천연 인조 그다음에 실리콘 음극재에서 그렇죠. 다리 SIC로 넘어간다. 양쪽의 기조가 높다 보니까 결국은 거기서 실리콘으로 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죠? 예. 예. 그런 쪽으로 갔었을 때 또 하나 역할을 하겠다라는 입장에서 최근에 좀 또 여러 가지 분위기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런 것도 하나의 변화가 되는데 이제 며칠 오르다 보니까 이제 조정 받죠. 받는데 딱 조정받고 다음 자리로 가느냐. 이것도 제일 중요한 것 같고 그러면 여기서 또 중요한 게 같이 가야 될 거 아닙니까? 이건 실리콘 음극재가 팽창하지 말도록 딱 맞춰주는 게 도전제입니다. 도전제. CNT 도전제. 네. 나노신소재. 그렇죠. 감히 소장님께 도전하고 있는 나노신소재. 나노신소재. 네. 네. 어떻게 고개를 살짝 드는데 그거보다 조금 더 좀 샤프한 거는 제이오라는 제이오. 예, 상장하고 그쵸. 그래서 이런 것들도 추세가 맞춰가는데 예. 같이 가는지도 한번 잘 보자. 근데 일단 프레시하네요. 자, 우리 하나 정리를 하면 그래도 우리가 다른 종목들에 비하면 자꾸 우리가 2차 전지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게 네. 조정은 받더라도 답답하지 않게 계속해서 차트 흐름을 보면은 내려오든 올라가든 계속 움직임이 있는 건 2차 전지로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네요. 주도 섹터니까. 주도 섹터 특징이 가장 많이 오르고 또 그렇죠. 가장 늦게 떨어지니까. 지금 이게 살짝 중요하네. 눌러진 이후에 다시 한번 또 대장이 가고 있잖아요. 그렇죠. 테슬라가 13거래일 연속해서 올라온다. 250불 넘었다. 그러면서 우리 에코프로가 전고점까지 열심히 뛰어갔다. 그럼 형들이 힘내면 뭐예요?
형들이 끌어주는데 동생도 열심히 아하. 뒤에서 따라가야죠. 그렇죠. 밀고 따라가야 되니까 지금 앞에서 말씀해 주셨던 대로 이런 종목들 진짜 좋은 것 같아요. 지금 뭐 CNT 도전제도 말씀을 해주셨고 네. 그다음에 뭐 실리콘 음극재 말씀해 주셨고 음. 최근에 뭐 니켈 도금강판도 올라오고요. 하하. 그리고 폐배터리 쪽도 올라오고요. 예. 전고체 빼놓으면 안 되죠. 이수 스페셜티 케미컬. 와, 나 이렇게 세게 할 줄 몰랐어요. 아름답잖아요. 뭐 이런 친구들도 가고 지금은 뭐 돌아가면서 수혜주 찾기 나오는 것 같아요. 다시 한번 뭐 리튬 관련 수산화 리튬 이런 애들도 팀에서 오늘 포스코 홀딩스도 올라오던데 뭐 이러한 흐름들 이런 것도 보면 이쪽은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 장갑 벗어보기 전까지 모른다. 야, 그런 거잖아. 오늘 베스켓을 채워 나간다. 장갑을 벗을 때까지는 모른다. 네. 명언들이 막 쏟아지는. 그러니까 결국 주도주에 우리가 집중할 수밖에 없는 건 계속 움직인다. 결국 투자는 거기에 있다. 그러니까 차트상에서 계속 움직이지 않고 답답한 흐름을 보이는 뭐 바이오주나 또는 뭐 기계주나 이런 흐름하고는 다르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네요. 그런 것 같아요. 아. 주가도 관성이란 게 있는 것 같아요. 예. 관성이 있어갖고 올라가는 친구들이 더 올라가려고 하지. 빠지고 있는 종목들이 갑자기 드라마틱하게 나 오늘부터 개가천선해서 그 다음부터 이렇게 올라가는 확률은 예. 그렇게 높지 않은 것 같아요. 관성이 있어도 올라가는 애들이 더 올라가고 빠지는 애들은 올라갈 확률보다 빠지는 확률 예. 떨어지는 애들이 더 떨어지고 딱 그런 것 같아요. 양극화 지금 시장은 개과천선. 개과천선 양극화 그러니까 양극재가 가는 거죠. 양극재 그렇죠. 오늘 완전히 그냥 김민수 대표가 말문이 막히고 지금 그냥 물 먹고 있는 그런 상황이네요. 아유 저희 선배님이신데요 또 밥 아직 안 드셨습니까? 누가 자꾸 먼저 나갔어요 회사에서? 제가 먼저 나갔을 거예요. 아, 그럴 예. 수밖에 없었겠네요. 뭘 자꾸 이상한 쪽으로 몰아가십니까? 예. 자, 2차 전지 쪽에 여러분들의 궁금증이 더 많이 해소가 됐기 때문에 이번에는 자 반도 국가인 대한민국의 가장 큰 산업 반도체로 넘어갑니다. 넘어가기 전에 여러분들 서울경제TV 경제 444사부 자 센TV 여러분들 경제TV 많이 또 시청해 주시고요. 자 반도체를 박창윤 이사께서는 한마디로 반도체를 딱 설명해 주신다면 SK 하이닉스 그냥 아 한마디로 그냥 전 결과로 얘기할게요. 하이닉스 조회수 빵 터질 것 같다. SK 하이닉스 그동안 반도체는 SK 하이닉스다. 예. 방송인이죠. 아 예. 정말 뭐 반도체가 SK 하이닉스지. 뭐 박 더 이상 이사님 무슨 말이 그동안 필요합니까? 김민수 대표는 한마디 하면 한반도 이런 거 이야기했어요. 제가 언제 그렇구나. 예. 그래서 죄송합니다. 예. 자 SK 하이닉스 왜 그렇죠? 뭐 더 이상 말이 필요하겠습니까? 예. 지금 차트에서 지금 딱 보이네요 지금. 그냥 앞에서도 차트로 보여주시더라고요. 예. 숫자로 확실하게 얘기하겠다. 지금 뭐 최태원 회장이 목발 짚어도 웃음이 나오죠? 그렇죠. 주가만 네. 보면 웃음 나오죠 지금. 삼성전자보다 삼성전자 한숨이 나오죠? 야 살짝 그죠? 그래도 잠시 쉬어가는 거죠. 그래도 쉬어가는 겁니다. 잠시 눌러줬다가 7만 전자는 달성이 됐네 그죠? 그렇죠. 네. SK 하이닉스 하이닉스 시원한 하이닉스를 보여주시죠. 네. 12만 원 찍었네요. 와, 이게 보면 지난 고점이 15만 원입니다. 여기가 15만 원. 15만 500원. 최근에 목표가 15만 원 리포트도 쭉 나왔어요. 예. 그러니까 고점 뚫으러 간다는 거죠. 자, 지금 SK 하이닉스 쪽에 관심 두고 있는 투자자들에게 좀 분석 의견을 주신다면요? 그냥 딱 이거 보면 될 것 같아요. AI 반도체의 찐 수혜주다. HBM, 하이 밴드위드 메모리. 이게 지금 엔비디아 GPU 쪽에 같이 붙여서 들어간다. 그렇죠. 거기에 솔로 납품하는 업체는 어디다? SK 하이닉스다. SK 하이닉스. 그리고 이쪽이 가격이 얼마가 비싸다? 기존 HBM2, 3, 3.5 계속 올라가는데 계속 올라가죠. 계속 올라가는데 가격이 일반 반도체 대비해 가지고 한 8배에서 10배 가까이 알짜다. 알짜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이와 더불어서 강력한 한방이 또 올 하반기에 기대하고 있다. 예. DDR5. 이쪽이 삼성전자가 왜 이렇게 못 갔냐? 2분기에 약간 그 퀄 이슈가 있었어요. 예. 품질 이슈가 있었는데 하이닉스는 그런 거 없다. 갈 거 간다. 아. AI 반도체 찐 수혜주는 어디다? SK 하이닉스다. AI 반도체의 수혜주는 SK다. SK다. 닉스다. SK 하이닉스다. 근데 중국 걸림돌은 없을까요? 중국 관련된 지금 우시 1, 2라인에서 디램 생산이 전체 이제 한 48% 정도 되는데 지금 싱하이밍 이 사태가 영향을 안 미칠까요? 디테일하게 팍
하고 들어가시는데 확 들어왔죠. 확 들어왔죠. 네. 갑자기 움찔했어요. 그러니까요. 이번 주 나온 뉴스를 보시면요. 네. 미국에서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중국 쪽 관련된 생산이랑 장비 반입 이런 것들 있잖아요. 예. 여기에 대해서 유예 결정 내려줬어요. 아. 그러니까 발목 잡고 있었던 부분에서 예. 야, 그래도 우리 좀 이거는 공급 받아야 되잖아. 할 거 해야 아. 되잖아. 하는 거고 레거시 공장이나 이런 쪽은 그쪽으로 넘기고요. 예. 선단 쪽이나 이런 쪽은 이제 국내라든지 이천이나 이쪽이나 그리고 반도체 용인 쪽에 클러스터 만든다고 하죠. 네네. 그런 쪽으로 돌릴 겁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 이원화 이런 부분이고 예. 중국의 발목 별다른 잡혀 타격이 없을 것이다. 중국의 발목 잡혀갖고 하이닉스 주가가 못 간다? 아. 그럼 사야죠. 아. 그렇게 따지면 사야 됩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삼성전자의 이미지가 있는 우리 이 김민수 대표께서는 핵심이 그거죠. 예. 사이클은 다가오고 있는데 아. 바닥이 다가오고 있는데 아. 거기다 AI가 덧붙여줬습니다. 그렇죠. 생성형 그렇죠. 반도체입니다. 네. 작업을 생성한대요. 네. 네. 그렇게 나오기 시작하게 되면 그게 이제 하나의 기폭제가 되기 시작합니다. 그렇습니다. 근데 지금 원래 AI를 보게 되면 끝판왕은 엔비디아겠죠. 네, 엔비디아겠죠. 말이 뭐. 엔비디아를 바라보면서 엔비디아가 다 할 것처럼 네. 보이지만 아닙니다. 지금 핵심은 GPU라고 보여지는데 그렇죠. 예, GPU죠. 그래픽이라고 보여지는데 네, 훨씬 속도가 빠르죠. 네. 끝판왕은 아직 안 아, 이제 나옵니다. 이제입니다. 그렇습니다. 네. NPU라고 하는 게 나오죠. NPU입니다. 근데 이게 나오기 시작하면서 나오는 거는 이제 거의 인간과 비슷하게 신경망 쪽에 나오는 예. 프로세서다 보니까 아. CPU보다 GPU보다 그리고 거기다가 메모리 반도체가 들어갈 게 NPU는 더 확실하게 커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게 나오게 되면 또 엔비디아만 하느냐? 오늘 보니까 녹화일자 기준으로 AMD가 딱 보여줬어요. MI 300인가 1300인가 예. 300X까지 나왔습니다. 예. 이게 뭐냐면은 MI 미션 임파서블. 예? 뭘 또 야, 예. 이걸 다 이게 다 받아줘. 아유 감사합니다. 예, 예. 그러니까 이렇게 나오기 시작하면서 우리도 내나? 그럼 또 구글에서 자체적으로 또 내는다고 하죠. 예. 이렇게 나오기 시작하게 되면 다 하나씩 우리 거 써라고 하면서 확대가 되는데 그럼 갖다가 메모리는 뭐 한두 개 들어갑니까? 아니잖아요. 이게 들어가기 시작하면서 나오는 변화를 보게 되면 네, 당연히 사이클도 당겨지겠죠. 네. 그래서 네. 여하튼간에 반도체 쪽도 이제는 살아난다. 3분기부터 예. 확실하게 턴한다 네. 하는 이런 얘기가 계속해서 보고서에서 그렇죠. 나오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길고 길었던 반도체 다운턴 이제 끝난다. 아. AI 반도체가 멱살 잡고 하드캐리하면서 딱 끄집어냈다. 예. 그리고 오늘도 보니까 TSMC 쪽에서 예. 이제 본격적으로 이와 관련된 서버 증설을 늘리고 있더라. 아. AI 쪽 특수가 이제 본격적으로 4분기부터 시작이 된다 하는 거니까 주가 SK 하이닉스, 삼성전자 같은 IT 대형주는 그렇죠. 업황 바닥보다 이거는 어. 노트에 적어놓고 별표 쳐놨어요. 아. 2개 분기에서 3개 분기. 그러니까 6개월에서 9개월 정도 주가는 선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업황 저점보다 주가 저점은 미리 한 6개월 정도 먼저 그렇죠. 저점 찍는다는 거죠. 예. 그럼 지금 SK 하이닉스 저점은 찍었다고 봐야 돼요. 3분기 저점인데. 그렇죠. 그러면 6개월 전이면 올 초가 저점이네. 9개월이면 작년 말이고. 그러니까 예. 이미 저점 찍고 SK 이게 하이닉스, 두 분이 삼성전자 이제 예. 간다. 그렇죠. 두 분이 계속 이야기하는 것이 결과적으로는 내려왔을 때 들어가고 다 올라간다고 할 때 빠져나오는 거죠. 그죠? 반도체 관련된 공식 두 번째. 예. 반도체 같은 이런 커머더티. 이제는 그냥 이거는 상품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렇죠. 적자 나면 사자. 아. 지난 20년 동안 한 번도 배신한 적이 없다. 예. 다음 사이클에 적자 나면 그냥 그래 1년간 이 돈 없어도 되지 하는 생각으로 그냥 사시면 먹어.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제 어떻게 투자를 해야 될지가 중요한지 반도체가 이제 물들어오기 시작했다. 지금 네. 정부에서는 첨단 전략 산업 분야 550조 플러스 알파 이제 340조를 반도체에다 집어넣겠다. 첨단 기술 그러니까 이제 더 나노 니나노 이렇게 이제 투자를 하겠다는 거고. 네. 그 다음에는 이제 비메모리 반도체 쪽에 이제 뭐 팹리스나 파운드리 쪽으로 들어가겠다. 그렇죠. 뭐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것인데. 네. 그러면 어떤 쪽으로 이제 투자 집중 종목이나 섹터나 좀 집중을 해야 될까요? 자, 일단 삼성전자 쪽에서 예. 마지막 키워드가 하나 남았죠. 아, 네. 우리 메모리 반도체 아니야?라고 하는 얘기. 예, 그러니까 파운드리부터. 그렇습니다. 네, 파운드리 키울 거고. 예, 거기다가 또 지금 우리 시스템 반도체 가지고 말 많은데 약간 버렸던 브랜드를 다시 끌어집어내기 시작합니다. 네. 엑시노스. 엑시노스. 아픈 손가락. 아픈 손가락. 예. 갖다가 차량용 반도체 쪽에 집어넣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 엑시노스 예. 오토. 차량용 반도체네요. 네. 엑시노스. 일단 지금 기준에서 봤었을 때 요즘 또 많이 네. 부각되는 게 사이클이 돈다 그러면 또 전공정 후공정 중에서 그렇죠.
또 요즘엔 후공정이 더 강하고. 후공정이죠. 왜냐면 삼성전자가 아까죠. 파운드리하고 하다 보니까 또 요즘은 패키징이 대세입니다. 그렇죠. 네, 패키징 네. 쪽에서 나오는 또 TSMC가 하고 있다는 COWOS, 예. 코어스 이런 것부터 삼성전자는 우리 HQ로 가. 그래서 이렇게 AI 반도체 쪽에서도 패키징이 약간 변하죠. 이런 것 쪽에서 하니까 후공정이 더 부각을 받고 있고 네. 그런 쪽에서 봤을 때 또 시장에서 뭐 DDR5는 얘기 말씀하셨고 예. DDR5 요즘에 강한 것 중에 하나가 코코 아비코. 아비코. 네. 아비코. 이게 제일 세죠. 예, 쭉 메탈 파워 인덕터. 그렇습니다. 예, 그게 없던 게 생기다 보니까 예. 전력을 좀 잡아줘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음. 그게 들어가서 가장 큰 수요다라고 나오고 있고 같은 기판 들어가는 거 뭐인지 알고 봤더니 TLB BLB. 예. 이런 거 가고 있고 이게 또 하나의 축으로 가고 있는 상황들이고요. 거기다가 다 지금 삼성전자하고 협력업체들이죠, 그죠? 그렇죠. 예. 네. 빼놓고 갈 수는 없죠. 네네. 네, 그렇게 나오고 있고 또 요즘에 이제 가야 될 길 EUV 예. 나오기 시작하면서 가장 또 센 종목이 SNS텍. 네네. 이거는 뭐 이게 극자외선 익스트레머리 울트라 울트라 바이올렛 바이올렛. 예. 약자죠. 또 요즘에 가장 또 많이 부각되는 거가 파크 파크 시스템스. 시스템스. 예. 아. 같이 핫하죠. 또 연결되면서 예. 내가 원자의 가고 매경. 있다. 네. 예, 이것도 하나의 섹터다. 결국 그렇습니다. 아까 그 기존에 우리가 이야기했던 그 기저가 유지되네요. 그러니까 결국 주도주는 다 움직인다. 그 안에서 핵심적인 알짜들 그렇죠. 이런 애들도 간다. 네. 물론 길게 보면 원익 IPS, 테스 이런 친구들도 가긴 할 건데 네. 이상하게 손이 잘 안 나간다고 해야 되나? 지금은 뭐 한미 반도체나 예. 이스페타시스 뭐 이런 AI 반도체 대장 뭐 이런 친구들 같은 경우가 움직이고요. 예. 이스페타시스는 오늘 세게 움직이더라고요. 이스페타시스 이런 친구들. 원래는 얘가 MLB 쪽 그러니까 통신 쪽이었거든요. 시스코 쪽에 들어가는 통신 쪽이었는데 최근에 뭐 구글 매출이 20% 30%까지 올라왔다. 엔비디아다, 마이크로소프트다 하면서 이쪽 서버 땅까지 들어가다 보니까 엄청 핫해요. 그러니까 그런 애들이. 이수페타시스 말씀하시니까 이것도 이제 이름이 독특하니까 좀 약간 게임 이름 같기도 하고 저도 이제 기억이 나는 게 그래서 사실 좀 주목을 해서 보고 뭔가 있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참 안 움직였던 것 같아요. 이게 이 지금 월봉이나 이렇게 뭐 보더라도 상당히 완만하거든요. 보면은 이 친구가 그동안에 네. 중국 쪽에서 계속 적자나고 있었어요. 아. 그리고 얘 원래 그냥 PCB 기판 만드는 업체 예. 이수 헥사보드 이런 애들이 진짜 장사가 안 됐거든요. 예. 그리고 통신 쪽이 투자가 나와야 되는데 안 나왔잖아요. 오랜 기간. 근데 이게 통신 쪽 시스코 쪽에 들어가다가 이제는 AI 반도체 쪽이 들어가네. 이게 지금 대박이 터진 거예요. 구글, 엔비디아, 예. 마이크로소프트 등등등 해가지고 고객사가 통신이 아니라 이제 이런 빅테크 플랫폼 업체로 들어가면서 AI 반도체에 난 찐 수혜주다. 그러면서 이제 숫자가 올라오고요. 제가 알기로는 이스페타시스가 올해 순익 가이던스가 한 800억 정도 될 거예요. 800억 정도 되는데 지금 현재 PER 기준으로 보면 지금 그 대략 한 10배 초반? 이 정도에 불과하거든요. PR로 봤을 때.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보면 상당히 괜찮을 거예요. 지금 보면 나오잖아. 22년 1166억 뭐 이렇게 나오고 순익단으로 내려가 보면 이런 부분 자체가 확실하게 한 800억 정도? 김비서님 조금 네. 설명해주세요. 저는 이제 이수라는 이 그룹도 상당히 좀 궁금한데 우리가 길게 이야기할 건 아닌 것 같고 네. 왜냐면 예전에 대우하고도 좀 관련이 있나요 이수가? 근데 왜냐면 이 그룹사도 계열사가 여러 개 있잖아요. 근데 뭔가 뚜렷하지가 않아요. 왜냐면 이수 그룹도 뭔가 좀 주목해 볼 만한 그런 그룹인가요? 왜냐면 하나나 뭔가 좀 주목해 볼 만한 그룹이 있는데 뭔가 이수는 좀 그렇지 않은 것 같기도 하고 어떤 그룹으로 봐야 될까요? 잠깐 얘기도 나왔었던 이수 스페셜티 케미칼. 아우, 네. 이게 지금 오늘 가장 거래 정지 먹었어요. 오늘 심지어 너무 핫해서 하도 올라서 너무 올라서. 네. 훈장이죠 훈장. 이게 따상이었을 겁니다 이때가. 네. 네. 이수 스페셜티 케미칼이 지금 훈장 먹어서 거래 정지 먹어 있으니까 이수 화학이 상한가 그렇죠. 가버렸어요. 네. 문 예. 닫았다고 하죠. 우리 장사 접었다. 얘 아니, 대신 꽁 대신 다시 다. 열렸네. 네. 아니 다시 열렸네. 이수하면 사실 이수화학이 제일 간판이잖아요 사실상. 이수 화학도 있고 원래는 이수 건설 뭐 이런 쪽도 있는데 그쪽은 예, 약하고요. 예. 이쪽 이스페타시스 이런 쪽도 완전 불을 뿜으니까 요즘에 이수 빼놓고는 시장에서 대화가 안 되는 것 같아요. 또 요즘에 가장 또 뜨는 것 중에 하나가 전고체 배터리. 예. 이게 얘기가 맞아. 또 핫하죠. 근데 그쪽에서 올라가니까 이제 얘기를 붙이는 걸지 모르겠지만 또 이제 어제 나왔던 얘기는 도요타가 2027년 예. 게임 체인저로 이거 빡! 바로 그러니까 양산 이후에 바로 적용시켜 가지고 우리 여기다 다 탑재하겠다. 이런 얘기 나오기 시작하죠. 전고체 배터리를요. 그렇게 되면은 10분 안에 충전 완료. 야. 거기다가
이제 뭐 1000km 시대 간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말 그거에 그대로 패러다임 자체가 전환되는 거네요, 그죠? 그렇게 네. 얘기를 하는데 2027년이면 지금부터 올해부터 한 4년 걸릴 텐데 예. 그러니까 먼저 시작해서 성과를 내겠다는 입장이고 국내 배터리 회사들도 다 합니다. 지금 예. 보면은 LG에너지 솔루션부터 다 계획 다 있는데 하긴 하죠. 예. 그 중에 하나가 이수소 스페셜티 케미칼이 어. 이제 계열이 이제 황화물계가 있고 예, 예. 고용량계 황화물계가 있는데 그걸 가지고 전고체 배터리가 만드는 요 야. 라인들이 있는데 그러니까 지금 뭐 시장에서는 뭐 붕화물계도 있고 음. 단계들이 있는데 그래도 황화물계가 제일 주축이 될 거 아니냐. 네. 이게 에코프로 BM으로 가서 같이 리튬하고 만들었다가 이걸 가지고 삼성 SDI 지금 들어가는 파이프라인 쪽으로 간다고 합니다. 이쪽 황화리튬 같은 경우에 데모 플랜트 지금 돌리고 있는 걸로 알고 그렇죠. 있어요. 예. 지금 이쪽은 이쪽이 전고체 쪽이 들어가는 핵심 원재료니까 황화리튬. 그래서 제일 뜨거운 게 이수 스페셜티 케미컬. 아. 그리고 이 친구가 문 닫아 버리니까 오늘 거래 정지돼 있으니까 이소화학이 장중에 상한가 찍었었고 그 다음에 뭐 한농화성이다, 석경 AT다, 레이크 머티리얼즈다, 뭐 등등등 해가지고 나도 전고체 하요 하면서 지금 다 같이 손잡고 올라가 버리잖아요. 이런 것들 전고체가 주목을 또 받네요. 어우 핫해요. 참 이게 주식 시장이라는 게 제가 이제 이수 말씀을 드리는 게 한때 누가 이수 주식을 또 많이 사라라는 이야기를 했을 때는 주목이 안 됐는데 네. 이렇게 더 주목을 받는다라는 말씀을 한 번 더 강조를 드립니다. 자, 우리 반도체에서 조금 더 주목해 볼 만한 게 추가적으로 또 있을까요, 박 교수님? 제가 끝판왕으로 반도체는 예. 뭐다? SK 하이닉스 이렇게 예. 말씀을 드렸잖아요. 예. 근데 좋은 종목들은 앞에서 다 말씀을 해주신 거예요. 그러니까요. 진짜 다 말씀해 주셨고 거기에 하나만 더 붙이자면 저는 오사트 쪽에 하나마이크론. 이 친구 빼놓으면 서운해. 이 친구 빼놓으면 서운해. 예. 하나마이- 활용 점정이군요. 그렇죠. 네. 신고가 가는 종목들은 다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이 친구. 그냥 이쪽 그냥 한마디로 하면 삼성전자 이런 어드밴스 패키징 관련된 그냥 1등 업체. 그냥 패키징이 중요하다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렇죠. AI 쪽으로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예. 이쪽이 1등 업체고요. 그리고 매출의 55%는 어디에서 나온다? 비메모리 단. 메모리 단 45%. 얼마나 포트폴리오 균형도 잘 아까도 잡고 있어요. 말씀드렸듯이 이 메모리가 아니라 비메모리 쪽으로 간다. 네, 비메모리 쪽도 잘하고 있고 삼성전자 쪽 패키징 1등 업체다. 예. 신고가 나는 종목은 이유가 있더라. 음. 이 종목 빠지면 좀 시게 담아봐야 되지 않나. 시계. 시게. 세게도 아니고 시계입니다. 네, 시게. 근데 이 이야기 안 드리면 좀 서운하실 텐데 이거 우리 김민수 대표가 또 이야기를 한번 또 하시기도 했습니다 이전에, 그죠? 다 정리 차원이죠. 네, 이야기도 예, 한번 예. 하기도 했고 네. 오늘 정말 또 두 분이 메리츠 또 함께 근무했던 경력이기 때문에 호흡이 또 잘 맞네요, 그죠? 자, 예, 이번에 예, 예. 반도체까지 우리가 알뜰살뜰히 좀 살펴봤고, 자, 이렇게 요즘에 이제 금리도 지금 발표는 안 됐습니다만 뭐 우리 방송을 이제 보시는 시점쯤에는 동결이 됐을 것이다, 이렇게 이제 발표날 가능성이 높다는 말씀을 일단 드립니다. 네. 소비자 물가 지수도 대체적으로 그런 물가 지수는 그렇게 또 안정적이냐 이런 또 궁금증은 또 던질 수 있는데 대체적으로 물가도 좀 잡혀가고 있다, 이렇게 보면 경기 민감주에 좀 주목을 하게 됩니다. 자, 경기에 따라서 경기가 좋으면 또 생산량이나 수익도 좋고 경기가 나쁘면은 그만큼 또 위축되는 바로 경기 민감주에 대해서 조금 더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자, 얼마 전까지 박 기사님 조선이 뜨거웠단 말이에요. 뜨거워 이랬단 말이에요. 뜨거웠죠. 후판에도 두려워하지 않는 조선. 우리는 조선의 민족이다. 그랬는데 여전히 뭐 조선을 좀 계속 조선을 우리가 이야기할 때는 고개를 좀 갸우뚱해요. 어떻게 봐야 될까요? 조선을 좀 계속해서 뭐 내년까지 한 후내년 2025년 상반기까지 좀 이 긍정적으로 봐도 될까요? 어떨까요? 일단 조선주 우리가 투자할 때 숫자 보고 투자하는 건 아니죠. 사실. 실적 보고 투자한다기보다는 이제 우리가 수주받은 거 이게 2005년에서 수주한 3년 이후에 이런 것들이 돌아오기 시작을 하는데 당장의 턴어라운드 시점 자체는 이미 작년 4분기에 나왔어요. 작년 3분기 4분기부터 지금 뭐 HD 그룹부터 현대중공업그룹부터 해가지고 지금 이게 나왔잖아요. 그리고 조선 기자재 관련된 성광밴드를 비롯한 이런 피팅사라든지 HSD 엔진 같은 듀얼 엔진을 만드는 쪽, 그리고 뭐 본행제 만드는 뭐 동성 화이팅, 한국카본 다 올라왔거든요. 그러다가
유가 빠지고 그리고 수주 사이클이 작년 카타르 그러니까 작년 3분기 이후부터 뚝 떨어져 버리니까 없었었잖아요. 그랬는데 이런 쪽 같은 경우가 실적 숫자로 찍히기 시작하는 시점 자체 본격적으로는 올해 지금 하반기부터는 본격적으로 친환경 선박 코로나 때 받아온 선박 자체가 숫자로서 LNG가 됐든. 그렇죠. 이런 친환경 선박이 올라올 거다. 그리고 최근에 신조성과 이런 것들 보면 안 빠져요. 계속해서 올라오고 있고 짱짱하게 올라오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 1분기 제가 그 관련된 수주 데이터 얼마만큼 충족을 시켰는지 그 부분 업데이트를 좀 더 해야겠지만 최근 분위기 자체는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계속해서 올라오고 쉽게 있고. 빠질 만한 게 아니다. 쉽게 빠지지 않고 이쪽은 이미 숫자로 얘기 안 한다고 하는 말씀드린 이유가 이미 숫자는 다 써졌어. 왜? 수주 받아놓은 거 지금 도크 채워가지고 도크 채워난 거 이제 인도해가지고 헤비테일 방식으로 돈 받아서 이런 그냥 구체적인 절차만 남아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미 친환경 선박 21년도에 받아놓은 거 자체가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간 시점이 23년, 24년이니까 감안하면 알겠습니다. 숫자는 나쁘지 않는다. 다만 우리가 한 가지 생각을 해야 될 게 이런 친환경 선박 관련된 수주 관련된 모멘텀 작년만큼 이렇게 카타르 쪽이 세게 나올 수 있을 것인가 하는 부분 자체에서 최근에 유가가 좀 많이 빠졌잖아요. 이런 부분이 하나의 변수가 되지 않을까 하는 부분 때문에 좀 일부 흔들릴지언정 그래도 갈놈갈 델놈대 올라가는 친구들은 계속 올라갈 것 같다. 오늘 완전 뭐 쏟아지네요. 갈놈갈 델놈델. 그러니까 이런 멋진 얘기 좀 해주십시오. 네. 소장님. 아니 예. 뭐 저는 그렇고 네. 오늘 뭐 도통 뭐 안 나오네요. 경청 모드죠. 예, 경청 모드고 보좌관 모드. 이렇게 좋은 종목들 얘기하고 좋은 사업 얘기하는데 굳이 제가 숟가락을 얹을 필요도 없는 거 아닙니까? 예. 제가 선배님 숟가락 먼저 가는 거죠. 네. 네. 오늘따라 유난히 치이는 것 같아요. 아닙니다. 네. 자, 그런 거 그렇고 네. 일단은 지금 뭐 성강밴드든 STX 엔진이든 일단 이 조선은 하여튼 갈놈갈 델놈될 상황이고 네. 여하튼 여러 가지 상황들 자체가 이게 좀 치고 나가는 좀 유지되는 그런 상황이고 경기 민감주로서의 위력은 유지된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궁금한 게 네. 이제는 친환경 또 엔진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네. 이것과 관련해서 뭔가 좀 특수가 나올 수 있냐. 또 하나는 바로 이 녀석입니다. 이젠 대우조선해양이 아니라 한화 오션. 네. 한화가 유독 더 경쟁력이 발휘될 것인가 어떻게 보십니까? 그래서 이것도 그러니까 어제 이름 바꿨다고 그래서 훅 밀렸다가 오늘 다시 올라오긴 하는데 예. 그러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어차피 이게 긴 그림으로 보게 되면 바닥 확인하고 쭉 올라오는 패턴 중에 하나죠. 네, 그리고 가장 둘 중에 그 하나오션 같은 경우도 거의 뭐 10년 가까이 주인도 없이 저러고 있다가 주인을 찾게 되고 가장 먼저 대표가 한 얘기가 그겁니다. 돈 안 되는 수주 안 받겠다. 네, 그만큼 이제 수익성 챙겨갔다는 얘기겠죠. 근데 그 사이에 10년 동안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독이 좀 상대적으로 비어 있어요. 신주성과 지수는 170대 저기가 있습니다. 그렇죠. 네. 그러면 지금부터 수주했을 때 공격적으로 영업하게 되면 높은 신주성과 반영해서 우리가 가져가겠다. 괜찮죠. 그거랑 또 하나가 삼성중공업이죠. 이거 빼놓으면 안 되죠. 그렇죠. 플랜트. 예, 그래서 이쪽도 지금 긴 차원에서는 이제 막 고개를 들고 있고. 그러네요. 네. 이게 초입일지 중입일지 말입일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 소장님? 초입이겠죠. 야, 예. 그러니까 그렇게 아니 근데 일단 초입으로 봤을 때 삼성중공업이 이렇게 좀 긴 시간 동안 답답했던 건 왜일까요? 워낙 저가 수주와 함께 고생을 많이 했었고 그중에 드릴쉽이라고 하는 게 있었습니다. 좀 물려 있었던 돈이 있었죠. 그렇죠. 그게 한 3척이 있었는데 그게 거의 5조 한 7조 가까이 됐었을 그랬죠. 겁니다. 네, 악성이죠. 그렇죠. 이거 갖고 안고 있다 보니까 재무구조 계속 안 좋은데 그렇다고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도 아닌데 팔 수도 없고 그게 지금 두 개가 다 나갔습니다. 한 개도 계약금 받고 이제 처리되는 쪽이다 보니까 이제 살았네. 이제 드릴이 됐네요. 예? 어디다 드립을 드릴을 네, 그렇습니다. 갈려 나갔죠. 그런 쪽으로 보게 되면 근데 만약에 하나만 고른다. 그러면 제가 보기에는 그냥 현대중공업입니다. 그냥 조선주 하면 깔끔하죠. 그렇죠. 깔끔하죠. 네, 그래서 그냥 분할되고 왔다 갔다 하다가 이게 매물대가 상당히 크죠. 그런데 그거 안착하기 시작하게 되면 어떻게 하겠느냐 라는 부분들이죠. 그래서 장기적으로 보게 되면 한 14만 원대 부근 매물 있는 거 그냥 저희는 안착하고를 보자라고 생각하게 되면 꾸준히 봐야 되겠죠. 네. 끝. 네. 자, 그런데 우리 이 신병기 이사님 보실 때는 경기 민감주가
조선에만 그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자, 전력도 있고 건설 기계도 있고. 자, 우리 건설 기계를 먼저 좀 눈여겨보는 거는 중국 상황이 좀 안 좋다고 하더라도 중국이 워낙 땅덩어리도 넓고 계속해서 뭐 지어야 되는 것도 많고 대형 재난도 있고 그러면 우리나라랑 사이가 안 좋다더라도 뭐 굴착기가 됐든 뭐든 우리 기계는 또 성능이 좋고 가성비도 좋고 또 수리 뭐 이런 것들도 다 잘 되고 계속 써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건설 기계 쪽은 어떻게 보세요? 건설 기계는 앞에서도 우리가 일부 좀 언급을 했잖아요. 그렇죠. 중국에 못 팔면 미국에 팔면 되고 미국 팔다가 옆에 또 중동에 중동도 미드리스트 그쪽에 또 팔면 되잖아요. 예. 요즘 그쪽이 무지하게 핫하죠. 아니 근데 미들리스트 발음이 상당히 부드럽다. 미드리스트. 참고로 저 미국 한 번도 못 가봤어요. 한 번도 못 가봤어요. 야, 회사를 더 오래 다녔죠. 더 아유 선배님이시죠. 나중에 졸업을 했죠. 조기 졸업하신 게 능력순 아닌가요? 네, 지속하시죠. 계속하시죠. 네. 아 그러니까 지금 중국 하면 중국 굴삭기 하면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게 하부 구조물 하는 뭐 진성 TC 뭐 이런 게 공식으로 딱 떠오르는데 그쪽은 요즘 약간 좀 뜸해요. 하지만 조심하고. 지금 전력 기계 쪽으로 해가지고 그쪽에 나가게 되는 뭐 변압기, 전력 설비 하고 있는 쪽이 이쪽이 핫하거든요. 전선 쪽이나 이쪽에 앞에서 말씀을 해주셨던 LS 일렉트릭이나 HD 현대 일렉트릭이나 아니면 재룡전기니 뭐 하는 이런 전기 전선 뭐 이런 쪽인데 이쪽이 지금 빅사이클 맞아가지고 제대로 돌아가는 것 같다. 이 부분은 우리가 뭐 중국 내의 제품보다도 또 이 기술 격차도 좀 우리가 있죠. 우리가 이런 쪽은 다 인증을 받아야 돼요. 친환경 인증도 받아야 돼서 유럽 쪽이나 미국이나 따로따로 다 인증 받고 해야 되거든요. 근데 우리나라 LS 일렉트릭부터 해가지고 이런 쪽은 다 인증 받아놓은 걸로 알고 있어요. 효성 중공업도 따라가고 있는데 그쪽은 모르겠어요. 제가 예. 뭐 인증 관련돼서 일정 부분 노이즈 있다는 얘기는 들어봤는데 그런 건 차치하고서라도 확실하게 이쪽은 실적 숫자 성장 이걸로 보여주는 것 같아요. 그리고 수주 짱짱하게 작년에 그렇죠. 26억 불 쌓았다니까요. HD 현대 일렉트릭만 이런 것들 생각을 하면 작년 매출 대비해서 한 170인가 180%였거든요. 예. 고가도 이미 채워놨다. 그리고 지금 아까 뭐 저가 수준 말씀하셨는데 예. 지금 이쪽은요. 이런 그 Q뿐만이 아니라 P도 올라와요. 가격도 올라오고 이쪽에 또 미국에서는 뭐가 있죠? IRA 그리고 CRMA 뭐 이런 쪽 유럽에서는 있고 일단 쌍피를 잡고 흔들고 있잖아요 지금. 예. 그렇기 때문에 이쪽은 저는 만약에 시클리컬 딱 하나만 사라 그러면 저는 전력 설비 쪽은 무조건 포트에 끼워가야 된다. 예, LS 일렉트릭 말씀해 주셨는데 예. 걔가 제일 짱짱하니 올라가고 현대 일렉트릭, 재룡전기 요 3인방은 그냥 포트에서 이제 돌아가면서 그냥 형 아우 할 거 없이 그냥 같이 끌고 가면 될 것 같아요. 쏙쏙 들어오네요. 3인방 형 아우. 형님 아우. 형님 아우. 경기 민감주 관련해서 우리가 또 저 눈여겨봐야 될 건 뭐가 있을까요? 요즘 보면 또 건설기계 쪽에서 두산 마켓? 네. 또 부산 밥배우 이런 거 이야기하려고 그러는 거지? 부산 밥켓이 아니고요. 뭐 부산 지역 아닙니다. 이게 박창현 이사는 날 한 번도 시비를 걸지 않고 감동을 시켰어요. 무서워서요. 네. 두산 마켓입니다. 네, 이쪽에서도 지금 딱 보게 되면 많이 올랐죠. 많이 올라서 지금 시구가가 영역이 다 돌파했습니다. 아우 세네요. 네, 근데 지금 시총을 보게 되면 이 회사가 6조 들어가 있거든요. 예, 6조 대 들어가 있는데 올해 예상이 7,800억입니다. 조금 있으면 8,000억대게 계속 늘어나는데 예. 이 정도면은 주가가 싸다고 보긴 그러니까 비싸다고 보기 어렵겠죠.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쪽을 보니까 요즘에 또 강한 것 중에 하나가 현대인프라코어 이것도 예. 열심히 그렇죠. 따라가고 있는 거죠. 따라가고 있는데 이제 드디어 중국에서 이제 뭐 LPR 좀 인하하고 네네. 부양책들 나온다. 그러면 저 꽉 묵혔던 부동산이 변화가 된다. 그러니까 뭔가 되기 시작하면서 현대인프라코어도 좀 기회가 되는 게 아니냐. 계속 경쟁력이 있네요. 어떻게 네. 보면은 두산 마켓이나 LCD 인프라코어도 같은 뿌리라고 봐야 되잖아요. 그쵸. 네. 그렇죠. 근데 전혀 바뀌어 있죠 지금은. 네. 두산이 빠졌어요. 현대인프라코어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두산이 그걸 빠져서. 짚고 넘어가는 거죠 지금. 예. 알겠습니다. 네. 타임. 네, 그렇습니다. 알았어요. 네, 그렇게 되기 시작하는 변화라든가. 예. 거기다 또 그러면 하부 주행체 부품들도 움직이겠죠. 예. 대표적인 게 뭐 진성 TC 네. 저들도 아까 얘기했던. 예, 네. 꿀럭꿀럭 움직이기 시작하면서 거기서 이제 또 나오는 뭐 대창도 안죠. 근데 이것도
아직 큰 면은 없습니다. 근데 아마 중국 변화가 나오기 시작하면서 나올 그러면 예. 얘들이 움직이겠죠. 그렇겠죠. 중국 변화가 나오면. 그렇죠. 네. 그리고 또 두산 박회창이라고 DY. 하는 DY 파워 DY 이쪽이 좀 더 세고 음. 이런 쪽인데 이런 것도 같이 한 묶음으로 같이 보셔야 되겠죠. 예. 네. 계속해서 김민수 대표가 또 DY 파워도 몇 차례 또 강조를 해주신 바도 있습니다. 역시 종목이가 하나는 정말 대한민국에서 뭐 따라잡을 사람이 없지 않냐. 박정희 기자 어떻게 보십니까? 아유, 같이 근무한 적도 있는데 형님이시죠. 많은 분들한테 여쭤봤는데 종목만큼은 김민수 대표가 단연 짱이다.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조기조로 하셨죠. 훌륭하신 분이에요. 그래, 여의도에서 이제 법칙은 결국 조기조로 얼마만큼 빨리 네. 하느냐. 그리고 밥 사주고 술 사주면 형님인데 형님 잘 먹겠습니다. 아직 그걸 못했어요. 지금. 밥 사주고 아유. 술 지금 사주시면 네. 박정희 기자가 눈빛 따로 입 따로 지금 손짓 따로 이렇게 지금 가고 있네요. 이게 먹는데 따로 진심이라고. 나가요. 네, 저 네. 먹는 거에 진심입니다. 예, 예. 일단 카드를 먼저 받을까요? 먼저 저도 받고 나서 저도 아직까지 밥 사주는 걸 먹어본지를 못해가지고. 다이어트 하신다면서요? 아니요, 먹을게요. 그거. 아 그러세요? 네, 예 네. 예. 우리 수고하십니다. 우리 일단 5명이니까 네. 카드를 좀. 삼성페이. 일단 알겠습니다. 핸드폰을 뺏고 나서 말씀하시죠. 예. 자, 여러분들께는 삼성페이가 아니라 경제 사부가 있습니다. 언제나 여러분들에게 꽉꽉 채워서 주식 투자 가이드 그리고 경제 해설의 진심인 방송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언제나 서울경제 TV 더 많이 사랑해 주시고요. 최종적인 투자 판단은 여러분들 몫이라는 거 한 번 더 강조를 해드립니다. 저는 배추도사 배종찬이고요. 레몬 리서치의 김민수 대표 그리고 센트럴 밸류 파트너스 박창윤 이사와 함께했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